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과 뽀뽀해도 괜찮을까라는 뉴스를 같이 하나 공유해 볼까 해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세 집 중에 한 집 정도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는 동물들이 한 마리씩은 다 있다는 소린데요. 정말 그 정도 될 것 같은 게 우리 꼭 큰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일반 동네의 개인 그 큰 마트만 가도요. 사람들 먹거리가 있고 뭐 한쪽 편에 이제 애견 먹거리나 뭐 애견 간식, 뭐 애견 용품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네 상가에 아주 작은 편의점에 가봐도요, 사람들 먹거리가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뭐 손톱깎이나 무슨 막 면봉 별거 다 팔잖아요. 그 편의점에는 약도 팔고요. 그죠? 두통약 같은 거, 해열제 같은 거. 그리고 구석에도 보면, 반려동물들의 사료나 간식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려동물은 상당히 가까이에 근접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식구인 반려동물과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강아지들이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지가 와서 낼름낼름 입 핥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애교 떤다고. 이게 아무래도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했었는데 이런 뉴스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같이 공유해 볼까 해요. 반려동물과의 입맞춤은 먼저 이 반려동물들은 침 산성도가 사람과는 달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사람과 동물이 입을 맞춘다고 해도 건강상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침과 개의 침의 산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려견의 입에 있는 세균이 사람의 입에 옮겨왔을 때 대부분 살아남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들 동물병원 원장님 말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입을 맞추는 일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하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사람 입에 상처가 있다면 개의 구강세균이 사람 몸으로 침투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매우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반려동물과의 입맞춤을 특히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려동물의 구강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정기적인 칫솔질로도 반려동물의 구강 내의 유해세균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칫솔질은 구강 유산균 등 반려동물의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반려동물의 치태, 치석을 제거하고 구강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깨끗한 칫솔질입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동물들 전용 칫솔과 치약으로 그냥 깨끗이 닦으면 되는데요. 반려동물에 따라 칫솔질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즈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즈가 살짝 꺼끌꺼끌하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잇몸을 이빨 치약을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는 거죠. 물이나 치약을 묻힌 거즈를 손가락에 감아서 치아를 닦으면 치태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 칫솔질 처음 할 때는요, 그 동물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 한 번에 모든 치아를 다 닦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한 부분씩 조금씩 닦아도 괜찮다고 하네요. 칫솔질 적응에 점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칫솔질의 횟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깨끗하게 닦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들도 스케일링을 하는데 치아 관리가 잘 돼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또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에는 1년에 2회 이상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구강 유산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구강 유산균은 반려동물의 구강 속 유해세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시켜서 구강 내의 세균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한편 반려동물은 구강 구조 특성상 충치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치은 열구로 세균이 침투하기가 쉬워서 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균이 혈류를 타고 들어가면 합병증도 생길 수 있는데요. 사람도 구강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당뇨병, 치매, 심장병 등 전신질환 발병 위험이 커지는데 동물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은 치아 관리만 잘해줘도 수명이 20배에서 30% 정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구강질환을 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람도 당뇨병이나 치매, 심장병 등이 또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정기검진을 통해서 구강 건강을 확인하고 평소에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입속 세균이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세균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면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균이 혈관을 타고 췌장으로 이동해서 인슐린 분비세포를 파괴할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잇몸 통증으로 인해서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못하면 영양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대 서울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51세 이하의 성인 중에 하루에 양치를 한 번 하는 사람의 당뇨병의 위험이 2번 하는 사람보다 10%, 그리고 3번 하는 사람보다 14%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52세 이상의 경우 양치를 하루 한 번 하는 사람은 2-3번 하는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7% 더 높았다고 하네요. 양치를 하지 않아서 잇몸 염증과 충치가 많아지면 입속 세균이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입속 세균에 대한 질병 두 번째는요, 바로 고혈압인데요. 입속 세균은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입속 세균은 말초 혈관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간 다음 혈류를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는데요. 이때 세균이 심장이나 뇌로 이동하면 혈관벽이 손상돼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혈전까지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런던의 이스트만 치의학 연구소에 따르면 중증도 치주염, 그러니까 잇몸 질환들 환자와 심각한 치주염 환자는 치주염이 없는 사람보다 고혈압 위험이 각각 22% 그리고 49%나 높았다고 합니다. 입속 세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병, 세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인 강직성 척추염, 이게 뭐냐면 척추에 염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병이래요. 환자 84명 중에 약 50%가 만성 치주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만성 치주염이 있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척추와 흉곽 운동 범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척추에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둔해졌다는 뜻이에요. 이 연구팀은 입속 만성 염증으로 인한 세균 독소가 류마티스 질환 등 다양한 전신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입속 세균을 무시했다가 생길 수 있는 병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입속 색깔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입속에서 나타나는 색상 변화는 구강 상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구강 질환은 초기에 통증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돼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구강에 나타나는 색깔 변화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구강 건강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면역력이 약해지고 입속 건강을 놓치게 되면 구강이 평소와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